나왔죠? 예, 깨구리도 이제 겨 나왔는데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죠? 이제 봄 왔어요. 겨울 아니니까. 자, 힘내서 또 오늘도 열심히 가자. 여러분들 교재는 14페이지. 14페이지 보이면 계획의 위계질서 하고 나오죠?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정리할게요. 계획의 위계질서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그 계획마다 뭐가 있다? 급이 있어요. 급이 있어. 즉 상위급이 있고 하위급이 있고. 자,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 그럼 밑에 있는 하위 계획은 위에 있는 상위 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서로 내용이 다르다? 뭐가 우선할까?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따라서 계획은 가장 위에 있는 게 무슨 계획? 국가계획. 국가계획이 뭐라 그랬죠? 국가계획. 누가 수립하는 거? 국가. 국가면 중앙행정기관. 예, 국가가 동시에 중앙행정기관하고 지난주에 행정조직회장 책에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요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어디 들어있다? 국가계획에 여기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게? 국가계획을 하자.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에 뭐가 들어있다? 이런 계획,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일단 국가계획. 그러니까 장관이 수립하는 거니까 가장 높은 계획이야. 중앙행정인이 수립한다? 가장 높은 계획. 그럼 장관 밑에 있는 거 뭐였다? 광역도시계획.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둘로 나눠져요. 수립권자가 좀 이따 나와. 바로 나와. 자, 첫째, 시도의사들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장 군수들이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 혼자 수립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시도사들이 수립하고 같은 도내에 있는 시군에서 수립할 때는 시장수들이 수립합니다. 따라서 맨 위에 장관들이 수립하는 거 제일 높은 거, 그 밑에 시도사들이 수립하는 거,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뭐가 있다?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는 거?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거. 뭐뭐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건데도 계획이 상하로 나눠져. 어떻게 더 위에야?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밑에는 관리계획이 하위계획이고. 왜 그럴까? 같은 자기 관악에서 수립하는 건데 왜 나눴을까? 이거는 기본계획은 뭐라 그랬죠?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서울특별시를 장차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라는 희망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특별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희망상. 그럼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위계획이고 그걸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이게 하위계획이죠. 따라서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뭐가 된다? 지침이 된다. 그래서 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밑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요거 수립하는 거에 뭐가 된다? 지침, 가이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먼저 뭔가 방향이 나와야 갈 거 아니야. 그 방향 제시는 요게 했고 그걸 보고 그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게. 따라서 맨 밑에는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위에는 국가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위에는 국가계획에 뭐야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이 두 가지를 봐도 어떤 게 더 상위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 따라서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예, 그게 전부예요. 시험 문제는 아주 자주 나는 문장이니까 그 정도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국토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자. 자, 국토를 크게 몇으로 나눴어요? 넷으로 나눴죠. 뭐뭐로다. 크게 이쪽은 도시지역, 이쪽은 관리지역, 여기는 농림지역, 이쪽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국토를 크게 몇으로 나누자? 넷으로 나누자. 뭐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머리자 맞춰서 도관농자, 도관농자 이렇게 나눴고 왜 이렇게 나눌까?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정확히 말하면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고 개발 등을 하려고 이렇게 국토를 나누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여기는 뭐하자? 개발하자. 그런 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 여기는 중간 완충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지역 뭐라 부른다? 관리지역. 반면에 여기는 주로 농사만 주로 짓거나 아니면 임야들, 산림들이 우거져가지고 그래서 임업 같은 걸 하려고 농업이나 임업 같은 거 합쳐서 농임업.
농업, 임업을 합치면 뭐라 한다? 농림업. 그 농림업을 진행시키고 살림을 뭐하는 적? 보전하는 적은 주로 무슨 적? 농림적으로 이상하자. 반면에 자연환경 보전적은 자연환경이나 수자원이나 해안이나 상수원 또는 생태계 또는 문화재 등을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육성하는 적은 자연환경 보전적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크게 국토를 네 수로 나눠놨는데 그중에 도시적은 주로 뭐하는 적?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적. 즉 이와 같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이 뭐 되는 적? 예상되는 적도 도시적이야. 여기서 조심할 건 그거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도시적이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현재 밀집된 지역만 도시적이 아니야. 장차 여기에 밀집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여기가 뭐로 정했대?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했대. 시골지역인데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정됐으면 아직은 도시개발한 거야? 아직은 안 한 거야? 안 했지만 조만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니까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죠? 일찌감치 무슨 지역으로 온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라 본다. 도시적으로 보자.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었어. 원래는 농림지역이야. 그런데 여기다 뭐 한다고? 택지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고시했습니다. 그 순간 장차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지금부터 무슨 지역으로 한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거라 본다. 이게 좀 이따 나와요. 따라서 도시적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만 도시적이 아니고 뭐되는 지역?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도 일찌감치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적이란 용도적으로 봐가지고 그 도시적에 맞먹는 개발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국토의 용도구분 전부죠. 이게 앞부분에서 이제 총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죠?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에 관한 건 따로 별도로 안 나와요. 지금부터 계획에 관해서는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 계획. 아까 뭐뭐 있었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둘로 나눠지죠. 다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만 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세 가지를 보도록 한다. 자, 최근에 시험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한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한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5문제 내지 7문제. 엄청나게 나요. 평균 5문제 정도.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한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한 문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5문제. 근데 다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비교할 분량이 아니야. 한 10배는 더 많아. 10배가 뭐야? 10배도 넘을 걸 아마? 그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 엄청나게 많은 데서 5문제 내는 건 그건 당연한 거지. 분량이 이렇게 많은데 그 4문제 내려면 누가 공부 안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량으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정리하자. 그럼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이란 개념이 뭐였었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게 광역도시계획 지난주 용어정에서 나왔던 거야. 광역도시계획 뭐니?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광역계획권이 뭐라고 그랬죠? 광역계획권이란 뭐라고 그런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이게 개념정이야. 그래서 이건 법조문에는 없는 거야. 광역계획권이라는 개념정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쉽게 풀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는 지역.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지역. 어디다 광역도시를 수립할까? 자, 예를 들면 여기 어디랍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화시. 그럼 몇 개의 관할구역? 3군데 관할구역. 맞아요? 우리 관할구역은 몇 군데가 있었다? 관할구역 6군데. 행정조직회장 체계도 안 해오면 공법 진도 못 나간다고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어. 이번 주에 뭐 한다고 그랬어? 그려오라고 그랬죠? 숙제 냈어 안 냈어? 숙제 검사부터 하고 갈까? 좀 쉬었다가 있다 숙제 검사할까? 내가 둘째 시간 끝날 때까지 셋째 시간 들어갈 때 숙제 검사할 거야. 이번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에 빨리 그려. 예, 안 그랬던 사람들. 예, A4지에다가 그 그려오라고 내가 시켰잖아. 했었어 안 했었어?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면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니까 저분들은 면제. 지난주 수업 들은 분들은 숙제 하라고 그랬잖아. 행정조직위원장 체계도 그릴 줄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거야. 아셨죠? 당장 여기서부터 나와. 자, 우리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다 그랬는데 관할구역이란 어디를 말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 6군데를 뭐라 본다? 관하고요. 그럼 지금 어디야? 특, 광, 여기 시, 도가 아니야. 경기도는 관악으로 보지 않는다. 왜? 너무 넓다. 넓어 떠서 쪼갠 어디다? 부천시, 이게 관하구야. 그럼 특별시가 하나의 관하고요,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관하고요, 부천시가 하나의 관하구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몇 군데 관악에 걸쳐 있어? 3군데. 즉 2 이상의 관악에 걸쳐서 지금 당장 여기다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장차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장차 했으면 좋겠다는 걸 법률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용어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게 바로 뭐다? 장차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뭐만 제시했다? 방향만 제시한 거거든. 진짜 그렇게 할지는 아직 몰라. 이렇게 가자라는 방향만 제시했지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아직 몰라. 그게 바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뜻이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하나의 관역이 아니라 몇 개 이상? 2 이상의 관역에 걸쳐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차 저런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게 이 계획을 뭐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어디에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을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지역을 먼저 지정하라는 얘기죠. 어디야?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여기다가 장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때 요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권역을, 구역을, 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는데 그 지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지정해야 돼?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면 딱 2가지야. 첫째,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반드시 해야 돼. 이거 모르면 광역도시계획 다 모르는 거야. 머릿속에서 딱 2가지. 첫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2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이 절차를 이거 2개를 모르면 다음부터 다 뒤집어져. 그럼 둘로 나눠서 공부하자는 얘기야. 그럼 먼저 뭐부터 하자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이거부터 들어가.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 나오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 항상 뭐든지 주체가 먼저 나와요. 누가 하지? 이거 누가 하지? 계획을 수립하자. 누가 계획을 수립하지? 구역을 지정하자. 누가 구역을 지정하지? 이 항상 주체, 지정권자, 수립권자, 이게 먼저죠.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래? 지정권자. 근데 이게 둘로 나눠진다는 게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둘로 나눠져. 하나가 아니야. 지정권자가 둘로 나눠서 지정해. 이럴 때는 이자가 지정하고 저럴 때는 저자가 지정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자는 얘기야. 자, 첫째는 어디에 걸친대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한대요. 자, 또 이제 뭐가 나왔어? 시도란 개념이 나오네. 2 이상의 시도라고 표현했어. 그죠? 그럼 시도는 어디를 말한다? 우리가 시도지사 하면은 중간대빵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행정조직 제일 밑에 쫄따구 대빵 누가 있었죠?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쫄따구 대빵 기초자치단체장이란다. 그 위에 기초자치 위에 누가 있어? 시도의사들 있다. 이 사람들을 광역자치단체장이란다. 그럼 맨 위에 누가 있고? 장관들, 국장이 있더라. 그래서 맨 밑에 쫄따구 대빵 시장군 수구청장, 위에 누구? 중간 대빵 시도의사, 제일 위에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셋으로 나누라 그랬죠. 그래서 쫄따구 대빵, 중간 대빵, 최고 대빵, 이렇게 셋으로 나누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때 시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시도는 어디를 말한다? 5군데를 말한다. 시도의사는 5명 있었죠.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특광, 특시도, 특도, 특광, 특시도, 특도, 이렇게 5명 뭐라 부른다? 시도의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여기는 어디가 시도야? 이제 여기서만 본다면 2의 시도니까 어디 서울특별시가 시도사 할 때 시 들어가죠? 특, 그 다음에 광 들어가죠? 특시는 여기 없어. 세종시는 뭐 여기다 그릴 이유가 없어. 저 밑으로 내려가야 돼. 특도는 더더욱 없어. 어디 가야 돼? 저 제주도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누구 남았어? 도. 그럼 어디야? 경기도. 부천시야? 경기도야?
경기도라고 해야 돼. 아까 관할구역 할 때는 어디를 말하고 부천시가 둘 이상의 관할에 걸친다 할 때는 부천시가 들어가는 것이고 시도에 걸친다 잃어버리면 어디란다? 그때는 경기도가 들어간단다 이거야. 그럼 어디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몇 군데 시도에 걸쳐 있다? 세 군데 시도에 걸쳐 있다. 결국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뭘 지정한다? 광역계획구를 지정한다. 이거 누가 지정할까? 최고대빵. 시도의사보다 위에 있는 자가 누구야? 최고대빵. 국토교통장은 자기가 광역계획구를 지정한다 이거죠. 그럼 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 이건 어디에 걸치는 거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이렇게 돼. 자, 근데 여기서 요새 최근에 시험 문제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고 시험 문제 내지 않고 뭐로 낸지 아십니까?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경우 유지랄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어디에 걸친대? 도에 걸친대. 그럼 어디하고 걸친다는 얘기야? 도면 경기도하고 그 밑에는 충청남도 아니면 경기도하고 저 동쪽으로 강원도하고 이렇게 걸치죠. 그럼 경기도 가평군이라고 있어. 경기도 저쪽 동쪽으로 가면 가평군 있죠? 경기도 가평군이야. 그럼 가평군에서 넘어가면 어디야? 가평군 넘어가면 강원도 설악면? 설악면은 가평군 설악면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가평군 설악면. 왜냐면 군 밑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읍하고 면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읍면인데 그 설악면이 저 설악산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야. 가평군 설악면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가평군에 들어있어. 그럼 군을 넘어가면 저쪽 어디야? 강원도 어디가 나와? 춘천시야. 춘천시야. 지나가면 얼마 전에 거기 땅이 하나 저기 나온 게 있어가지고 땅 좀 보러 갔었거든. 여러분들 남이섬이라고 있죠. 그 남이섬 있는 데가 그게 경계선이에요. 그 남이섬 이쪽으로는 저기 경기도 가평군에 들어가고 남이섬 건너편 있죠. 건너편이 바로 뭐다? 거기가 춘천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따라서 넘어가면 그게 춘천시야. 그래서 그 남이섬 바로 건너편에 땅이 하나 나온 게 있었어. 근데 그 물을 내려다보고 있잖아. 경치가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저는 딴 거 안 봐. 무조건 경치가 좋아야 돼. 딴 건 다 필요 없어. 경치 좋은 땅만 고르는 거야. 힐링부지라고 해서 찾는 거 힐링부지만 찾는데 그래서 갔었거든. 저번 수업 갔다가 남양주 갔다가 거기서 1시간 걸려. 남양주시에서 1시간 걸려. 그래서 오후에 수업 끝나고서 얼른 차 끌고서 현장 가가지고 답사했는데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 이게 그래가지고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경사도가 가파르면 거기서 무슨 등산할 일이 있어? 그건 아니잖아. 쉬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별로 쓸모 있는 땅이 별로 면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왔었는데 자 거기가 바로 건너가면 춘천시 이쪽으로는 가평군. 그러니까 이쪽은 어디야? 경기도. 저쪽은 어디야? 강원도. 그러면 어디하고 어디 거칠다? 예를 들면 가평군하고 어디하고 그쪽 춘천시하고 걸쳐서 광역계획을 정한답니다. 그럼 어디 걸치는 거야? 자 여기 경기도 가평군,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시. 그럼 그렇게 걸치면 어디 걸치는가? 둘 이상의 도에 걸치는 거죠. 도도에 걸치죠. 그것도 뭐에 속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시도에서도 도도에 걸치는 것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거 맞습니까? 시도라고 했으니까 도와 도도, 시도에 걸치는 거야. 꼭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이렇게 걸치는 것만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어디하고 강원도 걸치는 거, 경기도하고 저쪽 충청남도 걸치는 거. 그럼 천안시는 어디에 속하죠?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야. 경기도 천안시가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이 뭐 행정조직에 애우고 다닐 일도 없고 필요 없었지만 군법을 알려면 그런 개념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돼. 최소한은. 그래서 천안시라는 건 많이 들었지. 이놈의 천안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상당수가 그게 경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야. 천안시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바로 그 위에가 뭐 되죠? 아산시. 그 위에가 뭐 되죠? 거기가 이제 저 평택시. 이렇게 돼. 그러면 아산 평택 아니다. 바로 위에가 평택이다. 평택 위에가 아산 있고 그 다음에 오산이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디하고 천안시하고 평택시하고 이렇게 걸쳐버리면 어디 걸치는 거야?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 그것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도 같은 뜻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재작년도 시험 문제가 났었고 작년도 시험 문제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둘 이상의 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 냈어. 그래도 무슨 뜻으로 새긴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걸친단다. 그런 것도 둘 이상의 시도란 개념으로 봐도 된다. 아셨죠? 왜냐하면 시도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니까 5개가 들어가니까.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부천시, 인천시, 부천시, 경기도 이렇게 걸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도 마찬가지다. 경기도하고 강원도,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이렇게 걸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라는 거. 시험 문제를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광역계권이 있을까? 아니야. 자, 이것도 지정은 누가 한다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지정할 건지는 법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입법자로 생각해. 이런 법을 만드는 입법자로 생각해봐.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첫째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둘 이상에 걸쳐 있는 관계되는 시도의사들이, 그럼 누구?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의사, 시도사죠? 이 세 사람이 지들끼리 뭐 하면 될까? 시도사끼리 협의하면 되죠. 야, 우리 여기다가 장차 이런 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를 우리끼리 광역계획으로 지정할까? 라고 지들끼리 뭐 하면 될까? 협의해서 그러자 해서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지정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죠? 법으로 만드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그래 우리 하자라고 지들이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싸우다 보면 시간 다 흘러버리고 못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건 그보다 높은 자가 지정해 주자는 얘기야. 그럼 그보다 높은 자가 누구야? 아까 중간대빵인 시도사 높은 자 최고대빵 누구? 장관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그때는 최고대빵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줍니다. 물론 시도사들이 지정을 뭐 할 수도 있어? 요청할 수는 있어요. 우리 여기 경기도 여기 부천시하고 서울하고 인천시하고 걸쳐서 광역계획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 요 시도사들이 국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정권자는 누구란다? 최고대빵이 국장이 정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만 있을까? 하나 더 있어. 어디 있다? 같은 도내에다 지정한데 같은 도내는 시군에다 광역권을 지정했답니다. 그럼 같은 도 했더니 여기는 지금 몇 군데죠? 4군데. 어디?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남양주시. 요 4군데가 좀 이렇게 이게 실제 지도예요. 그냥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꾸불쩍꾸불쩍 해갖고 깨끗이 그리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려놨어요? 진짜 지도를 갖다 놓고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거기 때문에 실제 지형도는 저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는 경기도 내에 있는 4군데 시군이죠. 경기도 안에 있는 4군데 시군군. 4군데 시군이죠. 여기다가 뭘 지정하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여기다가 장차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먼저 뭘 지정해야 되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지정할 것이냐? 이때는 최고대빵이 국장이 지정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굳이 국장까지 올라가지 말자입니다. 어디 내에서만 지정하는 거니까? 경기도 내에서만 지정하는 거거든. 그때는 굳이 국장이 전국에 있는 시도를 다 관할하면서 거기에 지가 관할 필요는 없고 이때는 여기서는 최고대빵이 누구다? 이 안에서는 경기도 도의사니까 야 경기도 도의사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광역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고 그때는 경기도 도의사가 지정하답니다. 이것도 시군이라고 썼는데 이것도 시와 군은 각각 뭐죠? 관할구역의 개념이죠. 우리 관할구역은 특광, 특시, 특도, 시군 각각 관할구역이죠. 그럼 몇 군데 관할구역? 4군데 관할구역,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거쳐서 뭐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데 이때 누가 지정한다? 같은 도 내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누가 지정한다? 도지사, 네가 지정하래.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도 내에서 걸쳐서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고 이걸 모르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야. 아셨죠? 이거부터 정리하자. 자, 그러면 이때 지정권자들이 지도를 멋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밑에 누가 있을까? 옆에도 누가 있을까? 옆에 있는 사람. 중앙행정위원장. 누구의 옆에 있는 사람이야? 국장. 장관이죠? 장관 옆에 국장만 있어요? 장관이 국장만 있어요? 아니잖아.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잖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있잖아.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또 장관들 많죠? 18명 있다 그래서. 그럼 다른 장관들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어이 국장, 여기 좀 광역계로 좀 지정해 주면 안 될까? 라고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어. 그때도 중앙행정장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죠. 누구도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들. 그럼 여기 시도사는 누구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이사 시도사죠? 그 자들이 여기다 좀 국장님 광역계연주 지정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시장 군수들. 여기서 시장 군수는 누구죠?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포천시장부터 양평군수까지 이 시장 군수들이 여기다 광역점 지정해서 누구한테? 그때는 도지사에게, 그게 바로 여기 국장이나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계연 지정한 걸 뭐 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여기서 조심할 건 지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공법의 기본 원리야. 무슨 절차와 무슨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지정 절차와 지정한 걸 변경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같다. 그래서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했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장만 거의 90%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랬어. 요새는 거의 반반이야. 뭐 내는 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대신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요지랄로 내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맨날 첫 문제 볼 때는 못 보다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다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왔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만히 있어봐. 좀 이상한데? 뭔가 생소하게 느껴져. 그래서 이게 맞나? 이상하다. 아니야. 원칙적으로 지정 절차와 변경 절차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면 당연히 모두 요청할 수 있다. 변경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공법에 보면 지정 또는 변경 이런 말은 수없이 나와요. 지정, 변경이라는 말은 항상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뭐 가는 거? 광역권 누가 지정하지? 지정과 관련돼서 이 절차들. 자,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지? 지정 대상 지역. 첫째는 둘 이상의 어디다? 관할구역 인접한. 인접은 무슨 뜻이죠? 인접. 옆에 붙어있는. 가까울 인자야. 인자는 가까울 인자. 접은 접할 접자. 가까이 접해 있는. 그럼 무슨 말이야? 바로 옆에 있는 이 말이죠. 바로 서로 인접해 있는 가까이 붙어 있는 몇 군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죠? 어디야? 관할구역 단위란 말이 나왔어. 이 단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위. 한 묶음이란 뜻입니다. 단위란 뜻입니다. 한 묶음. 즉 전부란 뜻입니다. 그 관할구역 전부. 그럼 어디야? 서울특별시 하나의 관할구역 단위라는 건 그 전부. 이 단위란 뜻은 그냥 그 전부라는 말을 새기면 돼요. 한 묶음이란 뜻인데 단위. 우리가 뭘 묶어가지고 한 단위, 두 단위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딱지대로 쓰면 돼. 한 묶음이란 뜻이고 이때 전체란 뜻을 간다. 전부란 뜻. 그럼 서울특별시 전부. 그 다음에 부천시 전부. 그 다음에 인천광시 전부. 이걸 뭐라 부른다? 인접한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광역계획을 지정하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포천시 전부, 남양주시 전부, 가평군 전부, 양평군 전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데 항상 그럴까? 아니요. 어디 있어?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때는 뭐로 가능한다? 구, 광역시, 군, 읍, 면, 관할구역 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부라는 게 무슨 말이다? 서울특별시 전부를 꼭 포함시켜야 될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어디가 맞아? 서울특별시 강서구까지만 포함시키자. 왜냐하면 이 도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이 서울특별시 저 끝에까지 갈 필요는 없고 서울특별시 들어오는 입구. 그럼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어디야? 여기 강서구잖아. 바로 강서구. 여기까지만 여기는 광역계획권을 여기까지만 지정하자. 그럼 서울특별시 전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일부, 그 일부란 뭘 말한다? 구가 일부란 얘기야. 그럼 강서구만 포함시키자. 가능해. 또 어디도 여기 만약에 연천군이 있었다면 연천군이야. 아까 뭐 들었는 거지? 부천시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연천군이 있었다면 군은 또 뭐로 쪼개지죠? 군은 읍하고 면으로 나눠진다. 아까 어디야? 가평군, 설악면 이렇게 된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군은 읍과 면이라고 다시 분류가 또 쪼개지는데 그중에 무슨 읍, 무슨 면 있죠? 그것만 일부란 개념은 고기를 말한다. 따라서 연천군 전부가 아니라 연천군을 쪼갠
읍하고 면, 그 중에 일부 무슨 읍만 포함시키자, 무슨 면만 포함시키자, 그것도 일부라는 개념으로 된단다. 그러면 저 인천광역시로 넘어가 볼까요? 인천광역시는 뭐로 나누죠? 구만 있어요? 군도 있어? 군도 있어,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강화군 들어가가지고 물건 찾느라고 아까 경매 물건 하나 나온 게 있었거든, 어제? 그 이제 경치가 좋아.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트여 있어. 그리고 남쪽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근데 신권이야. 신권이니까 뭐야? 아직 이제 첫 번째야. 그런데 너무 비싸. 3억 8천이야. 근데 계획관리적인데 평당 계산하니까 56만 원이야. 아이씨 너무 비싸. 경매 나온 거 지금. 그래서 요새 유찰 몇 번 되네 했더니 2번 이상 유찰되는 것 같아. 그럼 2번 더 기다려. 그러면 아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좋아서 바로 나갈 것 같기도 해. 경치가 워낙 땅이 좋아 보여서. 어쨌든 그런 땅 물건 조사로 들어가잖아. 어디 들어갔어? 거기 강화군. 군이죠? 예, 강화군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때는 강화군까지만 포함시키자. 인천광역시 전부로 포함시켜라. 인천시 강화군 요만큼만 포함시키자. 아니면 남동구까지만 포함시키자. 그럼 광역시는 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군도 있잖아. 그 일부야. 그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요게 일부. 인천시 강화군 요것만 일부. 이런 뜻이야. 근데 서울특별시는 군이 없잖아.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구만. 광역시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고 이게 일부야. 그 다음에 군은 쪼개면 뭐가 나온다? 읍면. 이게 일부야. 그래서 이때 일부란 자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들.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군. 요것만 일부야. 그럼 뭐는 일부가 아니야? 연천군은 일부가 아니야. 관할구역 전부죠. 연천군 관할구역 전부라고 지난주 강조했었죠? 연천군은 일부가 아니야. 왜? 우리가 아까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도 관할구역이잖아. 그러니까 연천군은 관할구역이야. 근데 연천군을 쪼개니까 뭐가 나오죠? 읍하고 면이 나오잖아. 그게 일부란 얘기야. 아셨죠? 그럼 강화군은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일부야. 왜냐면 인천광역시가 관할구역이지 인천시 강화군수는 관할의 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지난주 설명했어 안 했어? 만약에 관할구역의 장들 모여 그랬더니 줄줄이 몇 명이죠? 6명이쯤 오고 있어. 누구누구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이 줄줄이 오고 있는데 군수랍시고는 누구도 졸졸 따라온다? 강화군수가 누구 뒤에 쫓아오고 있어 지금. 인천광역시장 뒤에서 강화군수도 군수랍시고는 지도 관할의 장이라고 졸졸 쫓아오죠? 그러면 누가 인천광역시에 관할군수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발로 다 걷어 찬다 그랬지. 이 새끼야 여기 왜 따라와 이 새끼야. 따라오지 말라 그랬죠? 너는 관할의 장이 다니다?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관할의 장이 아니고 관할구역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여기 있는 가평군, 양평군 이런 군수들은 뭐란다? 도지사는 관할의 장이 아니라 그랬죠? 너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쪼갠 군수들은 뭐로 본다? 이건 관할의 장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발 헷갈리면 안 돼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따라서 도지사 밑에는 군수들은 뭐고? 관할의 장들이고 반면에 광역시에 있는 인천시에 있는 강화군수, 옹진군수는 관할의 장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할의 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관할구역의 일부의 개념이 지나지 않는다. 이건 일부죠. 반면에 연천군수는 그 자체가 관할의 장이야. 관할의 장이야. 그러니까 쪼개서 읍면 이게 일부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꼭 전부만 관할구역 단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관할구역의 일부만 포함해서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일부면 된다. 이게 일부야. 자, 지정하는 절차. 부동산 공법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절차. 무슨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이놈의 계획 수립 절차, 구역 지정 절차, 이놈의 절차만 공부하지 않아도 공법에 얼마가 날아간다? 3분의 2가 날아갑니다. 공법의 전반적인 내용의 3분의 2가 뭐다? 절차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 절차는 우리가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별 필요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실무에서는. 아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지정하는 새끼가 알아서 이런 절차 이런 절차 지가 지정하면 되지. 공인중개사가 그것까지 애워가지고 국장한테 가가지고 야 너 광역권 지정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알아? 기출사 해야 되거든. 기출사에 무슨 내용이 들어간지 알아? 이런 게 들어가거든. 그걸 굳이 공인중개사가 달달달 애울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뭐만 알아보면 돼? 이번에 여기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네?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 그럼 광역도시를 수립한다는 얘기네?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어떤 내용이지?
우리한테는 뭐가 궁금하다? 여기다 어떠한 광역도 수립될까? 그럼 그 수립된 내용을 보고 앞으로 장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확정된 건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한 거지만 어쨌든 방향을 제시하면 장차 그렇게 가겠다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는 거잖아.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없어. 항상 뭐죠?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광역도시를 보고선 장차 여기다가 이런 도로 만든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여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 여기 있는 땅은 옛날에 도로가 없었으니까 전부 다 맹탕이었는데 이제는 땅값이 뭐겠다? 오르겠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겠다. 이걸 찾아낼 수 있잖아.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다면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겠다. 우리는 마지막 뭐만 보면 된다? 광역도시액이 어떻게 수립됐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어떤 새끼가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수립하는지를 우리가 왜 달달달 외워야 되느냐고. 그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 그거 갖고 와서 국장한테 얘기하죠. 내가 공인주에서 자격증을 딸 때 이렇게 달달달 외웠거든요. 국장님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셔요? 기초조사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뭐 하는지 아세요? 공책에 쳐야 되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면 국장이 뭐라 할까? 씩 웃습니다. 야, 이 새끼야, 각을 합니다. 그죠?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왜? 자기들이 맨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지 공인중개사 할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정 절차를 왜 우리가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났었어. 이런 것. 그 중에 극히 중요한 거 한두 개만 딱 나고 나머지는 아예 안 났었습니다. 최근 시험 문제 100% 냅니다. 그냥 내는 게 아니라 100%입니다. 무슨 시잘데없는 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구역을 지는 절차가 왜 그렇게 시험 문제가 중요한 건지, 왜 시험 문제를 100% 낼까? 계속 내. 예, 절차가 가장 복잡하다 그랬죠. 전체 얼마를 차지한다고? 3분의 1을 차지하거든. 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걸 내버림으로써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다?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니들 저까지 외우는 건 만만치 않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항상 그냥 내버리면 모르겠거든. 도대체 절차를 외우는 게.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이런 싸가지 없는 절차들이 시험원에서 수두룩하게 낸다. 따라서 우리는 뭐가 급한 거야? 실무는 나중에 문제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시험부터 붙어야 되잖아. 그럼 절차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 내니까. 실무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짓거리지만 시험 문제는 내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어. 근데 머리가 돌아버려. 절차 공부하다 보면 머리 돌아버려. 그래도 이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는 그래도 간단해. 뭐가 더 복잡하죠? 광역 도시 계획 수립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자, 제일 먼저 뭔데? 국장. 국토교통부 좀 볼까? 국장은 관계 누구?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봐봐. 이걸 그냥 애우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을 잘 이해해봐. 누구는? 국장이 뭔데 있죠? 광역계획을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 의견을 들으란 얘기야? 일단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여기는 누구야? 부천시장이야? 경기도도사야? 일단 경기도도의사라는 뜻이야. 그럼 일단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뭐야 돼? 시도사. 또 하나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듣는다 했잖아. 그럼 시장 군수는 누가 있죠? 여기에? 시장 군수 속에 왜 서울특별시장이 왜 들어가냐? 여기. 그러니까 행정조직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시도의사 속에는 5명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있어?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시도사야. 시장 군수는 도의사 밑에 있는 시장 군수만 말하는 거야. 그럼 도의사 밑에 시장 군수 누구 있어? 여기 부천시장. 자, 어디다 광역을 지정한다면서? 부천시를 관통하는 이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광역도를 지정하는 거잖아. 그럼 도지사 의견만 들으면 될까? 시도사 의견만 들으면 될까? 아니, 시장 군수 의견도 들으래. 그럼 누구도 의견 들으라는 거야? 부천시장. 만약에 아까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면, 연천군이 들어있다면 누구? 연천 군수 의견도 들으란 얘기야. 그게 바로 시장 군수야. 그래서 시도지사들 또는 시장 군수 이자들의 일단 의견을 먼저 들어. 야, 내가 여기다 광역계획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시도사들 니들 어떻게 생각해? 시장 군수 니들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일단 의견을 들어놓고 근데 뭔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라. 결국 뭐야? 딱 2단계야. 의견 청취하고 심의라는 2단계 절차라. 그럼 머리자 맞아서 무슨 절차? 의심.
의심하래요. 의심하래. 예, 그냥 저게 진짜 할까 안 할까 의심하래요. 의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견 청취 심의를 절차 이게 전부야. 간단해. 따라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그림을 잘 봐봐. 국장이 여기다가 광역을 지정할 때는 누구 의견 듣고 시 도지사들의 의견도 듣고 여기는 시장 그죠? 군수는 없으니까 일단 시장만 들으면 돼. 만약 연천군이 들어있다면 연천 군수 의견 듣고 그럼 결국 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뭐가 친다? 국장은 항상 어디? 중앙도시계획 심의. 작년인가? 재작년 시험 문제인가? 내가 헷갈린다. 작년 시험 문제일 거야. 국장은 항상 누구죠? 중앙도시계획 심의야. 국장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존재하잖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 있죠? 이 사람들은 뭘 거친다?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는 게 맞아. 그런데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획 심의야. 항상 대빵은 위에서만 놀지 밑으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은 어디 있는 거냐?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야. 국토교통부 산하 자기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들 일로 와봐. 여기다 광역기관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한번 봐봐. 의견 좀 검토해봐. 그래서 그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누가? 국장은. 그럼 밑에 도지사는 어떤 걸 칠까? 이게 문제야. 도지사는 누구 의견 들을까? 이거는요. 공법의 기본 원리를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체계도 없는 개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이 새끼 만든 놈 손모가지 잘라버려야 돼. 예. 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써놨어. 어떻게 써놨어?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위장,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아까 위에는 이쪽에는 누구 의견 들었죠? 누구 의견? 시도지사하고 시장 또는 군수 의견 들으라 그랬잖아.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봐. 여기는 누구 의견 들어야 돼? 같은 논리면 일단은 시장, 군수들 의견 들어야 되죠. 그리고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갑자기 여기 중앙행정위원회 왜 튀어나와요? 왜 튀어나와요 여기에? 여기서는 중앙행정위원회장의 의견 듣는다는 건 말이 될 수 있어. 같은 장관이니까 장관 의견 듣는 게 말이 돼. 근데 시도사가 도의사가 누구 의견 듣는다? 중앙행정위원 장관들의 의견을 듣는다? 아니 장관들의 의견을 왜 여기서 듣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더더군다나 누구 의견도 들래? 시도사. 여기서 시도사가 누구야? 여기 관련되는 시도사가 여기다 지정한다는데 여기다 지정하는데 경기도 도의사밖에 없잖아. 근데 관련된 시도사가 누가 있느냐고. 여기는 없잖아. 아까 여기는 시도사들 관련됐잖아. 이쪽에다 지정하니까 의견 듣는 거 맞는데 여기는 왜 시도사가 되었는지 결국 누구누구 튀어나온 게 개떡이다. 중앙행정위원회 장하고 시도사란 말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법을 적어도 제가 전공한 입장에서는 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본 체계 입장에서는 이런 법 만들어오는 체계는 생전 처음 봤고 있는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저렇게 만드는 건 앞으로 공법 끝날 때까지 그래. 저런 식으로 만드는 체계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만 그래. 그래놓고 작년 시험 문제가 또 내버렸어. 나 같으면 안 내. 왜? 책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체계가 잘못된 건 아예 시험 문제 낼 필요조차 없다 해서 나 같으면 안 낼 건데 출전 새끼들은 법조문에 있다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할 수 없어. 그 내외에 대해. 이 둘은 무슨 의미를 써놓은 건지 나도 모르겠어. 실무에다 대입해봐도 여기 왜 중앙행정위장이 나와야 되고 여기 왜 시도사가 왜 껴들어온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도대체 여기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들 의견 들으면 되잖아. 포천시장, 남원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그래서 누구 의견? 시장 또는 군수 의견 듣는 건 이건 맞아. 지정권자가 도의사가 지정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시도사는 서울특별시장 의견 들을 거야? 강원도 도의사 의견 들을 거야? 여기다 지정하면서 왜 서울특별시장, 강원도의사가 왜 필요하냐고. 그자들의 의견은 관계가 없잖아. 여기만 지정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돈에다 지정할 때도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사실은 시장군수 의견만 들으면 되는데 갑자기 법에다가 이건 법을 만든 자가 뭐 한 자나 실수한 거야. 중앙행정회장하고 시도사를 어디다 올렸어야 돼? 아까 위에다 올려야면서 이 시도사는 원래 있으니까 누구만 중앙정을 여기다 놨어야 돼. 여기다 넣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들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순서를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올려놨어야 될 거야. 요건 빼버리고 요거는 일리 올렸어야 돼. 100% 그렇게 만들었어야 돼. 근데 여기만 조지랄로 만들어놔가지고 도대체 법의 체계를 흔들어놔가지고 처음부터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법의 원리가 있거든. 법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체계가 있거든. 그 체계에 맞춰서 강의를 딱 하려고 했더니 여기 두 개가 먼저 딱 걸려버렸어. 그래서 설명하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은 그냥 엉터리 내용으로 여기 들어있다는 거
그렇게 법은 돼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정리하고 어쨌든 시장군수 의견 듣고 또 얘는 도지사는 누구 의견 듣는다? 지방도시계획의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항상 누구? 지방도시의 심의. 장관들은 항상 중앙도시의 심의. 그래서 국장은 중앙도시의 심의. 시도사, 시장군수청장들은 항상 지방도시계획 심의. 아셨죠? 그래서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지방도시계획. 정확히 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야. 여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했지만 사실은 도지사 수립하잖아. 그럼 도지사 밑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뭐다? 도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도도시계획위원회야. 그걸 줄여서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고 한단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지정권자는 저기까지가 전부예요. 아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끝. 이제 뭐로 넘어가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이제 1, 2 넘어가. 그럼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하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부터 나와야 돼? 항상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부터 나와야 되겠죠. 이 수립권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광역도시 전체를 통틀어서 중요한 거 딱 2개 꼽으라면은 아까 누가 지정하지? 광역계획관 지정권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같은 돈 내에서는 도지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역도시계획은 그럼 누가 수립하니? 이 수립권자.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가장 기본 중에도 기본이고 알파와 오메가야. 저 둘을 못 외우고 있으면 광역도시계획은 꽝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정리된 후에 나머지들을 조금만 더 보는 거지.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안 들어서 다른 거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 잘 생각해봐. 그냥 무대뽀로 외우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행정조직의장 체계도를 외우고 있으면 그에 맞춰서 정리하면 돼. 다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아셨죠? 잘 이해해야 돼. 보세요. 누가 정한다 그랬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하고? 도의사가 정하고, 아니 국장이 정하고, 같은 돈에서는 누가 정한다? 예, 같은 돈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정권자부터 정리하고 그에 따라 수립권자를 정리해야 돼. 자, 먼저 이제 여기 있는 건 지금 설명을 지금 안에 앞에 있는 그림 보면서 설명할 거야. 어떤 거? 요 그림 보면서.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정했죠? 국장이 정했어. 누가 수립할까? 제일 좋은 건 누가 수립하면 좋아? 광역계획권 누가 정했어? 국장이. 뭐 하려고? 장차 이런 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지가 생각했잖아. 지가 생각했으니까 지가 정했잖아. 누가 수립하면 제일 좋아? 지가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여기에 격언이 하나 있다 그래. 대빵은 손에 피를 묻히잖아. 돌아버린다. 왜 아침부터 갑자기 피소리가 나냐.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그죠? 집에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갔잖아. 그럼 마누라가 뭐 해야 돼? 밥상 차려주잖아. 남편 고생했어. 밥 열심히 먹었잖아. 그죠?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 무슨 남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죠? 남편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습니다. 왜? 대빵이니까. 그래서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고절하다 이제 이혼당한다. 예, 요새는 그러면 안 된다 뭐. 그죠? 그랬다가는 그냥 쫓겨난다면서. 어쨌든 남편은 대빵이야.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한다? 지는 지정만 하나. 수립은 지가 할까? 아니요. 밑에서 시킵니다. 지정은 지가 해놓고 수립은 밑에다 시킨다. 이게 핵심이야. 아셨죠? 그게 원칙이야. 원칙이야 지금. 그러면 국장이 정해놓고 수립은 밑에가 누구야? 국장 밑에 누가 있어? 시도사. 그 밑에 시장군수청장. 요거 외워야 돼. 맨 위에 국장, 그 밑에 시도사, 그 밑에 시장군수청장. 요거부터 정리해야 돼. 그러면 국장 바로 밑에 있는 자를 시키죠. 손주를 시킬까? 아들로 뭐 시킬까? 아들로 뭐 시키지 손주를 시키지는 않는 거야. 이게 법칙이야 또. 그것도 바로 밑에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장은 바로 밑에 누가 있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여기는 누구야? 부천시장이야? 경기도 도의사야? 이것도 나눠야 돼. 경기도 도의사가 뭐죠? 시도의사죠. 야, 니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라고 시킵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해놓고 계획 수립은 누구한테 시킨다? 밑에 있는 시도사들 니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라 라고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아셨죠? 그럼 똑같이 이쪽으로 넘어봐. 여기도 누가 광역계획을 지정해줬죠? 도지사가. 같은 돈 내니까. 그죠?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했잖아. 그럼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지가 수립하면 제일 좋은데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자기 밑에 누가 있죠? 시장 군수들. 시장 군수들 있죠. 걔들 시킵니다. 그럼 걔들이 뭔다? 지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야. 자, 그런데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래. 누가? 예외가 있어. 여기는
지가 지정해 놓은 걸 지가 직접 수립한대. 그럼 누가 직접 수립한다는 얘기야? 국장이. 자,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 어떤 경우에? 딱 두 가지 사요. 첫째, 무슨 계획과 관련된데? 이 광역도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를 수립한대. 그럼 아까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 거죠? 왜 국장이야? 중앙행정인의 장들, 한마디로 장관들.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장관들이. 꼭 국장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국장이 아니고 다른 장관들, 산업통상자문장관이 수립한 계획, 이런 것들이 국가계획이야. 아셨죠? 근데 중앙행정인이 수립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를 수립한데, 그때는 누가 수립한다? 국장 지가 수립해야 돼. 왜? 행정조직에도 예우적 차원이라는 게 있어. 예우가 뭐죠? 그래도 대우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뭐 해야 돼? 자, 지금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뭐와 관련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데, 예를 들면 산업통상자문장관이 수립한 계획과 관련돼서 여기다가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산업통상자문장관이 수립한 계획과 관련돼서 광역도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같은 동급인 누가 해야 돼? 같은 장관. 여기는 누구죠? 국장. 지가 하는 거지. 시도사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관들이 한 거에 대한 계획을 같은 장관이 해줘야 되지, 밑에 있는 시도사 시켜버리면 누가 삐져버려? 산업통상자문장관 삐져버립니다. 왜 삐져버려? 뭐야 이거, 내가 한 계획과 관련돼서 광역도시 수립하는 걸 왜 밑에 놈 시키냐? 기분 나쁘게. 야, 국장 나와. 네가 나랑 같이 해야 되지. 그때는 국장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관이 수립한 건 같은 장관이 한단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같은 장관인 국장,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이거야. 자, 두 번째, 이때 수립권자하고 지정권자가 원칙적으로 달라졌잖아. 지정은 누가 했고 국장이. 원래 수립은 누가 한다? 시도사가.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생각이 있이 지정하는 거야? 생각이 없이 지정하는 거야? 무슨 생각? 아, 장차 여기다가 뭐 했으면 좋겠다?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가 생각해서 지정해 준 거잖아. 그럼 자기가 생각한 거와 맞대로 시도사가 수립해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기는 지정해 놓고 수립은 다른 사람 시켰으면 그냥 끝납니까? 가서 확인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되죠. 자, 야, 네가 이따 여기다 뭐 해? 라고 시켜놨잖아. 그럼 예 했잖아. 끝났잖아. 그럼 나는 끝나는 거야? 아니죠. 나중에 진짜 그렇게 했는지, 내 맘대로 내가 시킨 대로 했는지 확인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게 무슨 절차? 승인 절차. 그게 승인 절차야. 그래서 누가 수립한 건? 시도의사들이 수립한 건 누구한테 가져간다? 국장한테 가서 뭐 받아야 돼?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지정했죠. 그럼 누구한테 수립하라고 시켰어? 시도사들 협의해서 공동 수립하라고 시켰잖아. 그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로부터? 시도의사들, 이놈들로부터 뭐가 오르잖아?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다는 얘기요. 시켰으니까 수립해서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이놈들이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 안 올라오다는 얘기야. 누구 열받았어? 국장 열받죠. 이 새끼들 봐라. 내가 지정해주고 수립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승인 안 올라와? 열받았잖아. 그때는 뭐 할까? 열받아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뭔다? 지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예, 시도사들이 안 하면 지가 수립해야 된다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 두 번째,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도의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더라. 자, 국장 열받았죠? 자기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이 말이야. 그거 일로 옮겨와봐. 일로 옮겨와봐. 같은 논리로. 원래는 국장이 도의사가 지정해주면 누가 수립하죠?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뭐 했다? 예외.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대? 도의사가 직접 수립해야 된대. 어떤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여기는 없습니다. 아까 국가계획은 장관들이 수립하는 거니까 국장일 때만 관련이 있지, 도지사가 수립하는데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그럼 국가계획 수립한 장관 새끼 삐져버린다니까? 그건 없어 여기는. 그럼 뭐만 있다?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준 날로부터 똑같아. 몇 년? 3년이 지날까지. 누구로부터? 시장, 군수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요거 승인 신청이 올라오지 않더라. 누구 열받았다? 도지사. 뭐 해야 된다? 지가 직접 수립하여야 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지. 무대부로 애올라가니 도대체 이 새끼가 저 새끼고 저 새끼가 이 새끼고 뒤가 뭐 똥이 된장이고 된장이 똥이고 뭐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뭐란 얘기야. 아셨죠?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있어. 여기는 하나 더 있어. 누가? 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라 수립할 수 있다가 여기는 하나 더 있어. 어떤 경우에? 원래는 누구한테 시켰죠? 시장군수 지들끼리 4명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시켰잖아. 근데 지들끼리 뭐가 이루어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봤더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야 수립하겠니? 못하겠는데 너는 못하겠는데 너는 못하겠는데 그지? 우리 넷이는 아무리 수립할래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 왜? 시장 군수는 쫄따구 대빵이라 속하잖아. 시장 군수 구청장 제일 밑에죠? 능력이 IQ 얼마 정도 될까? 8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딸내미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쥐들이 수립하려고 했더니 협의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 협의해서 한 결과 한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럼 누굴 찾아가자? 지정권자 도시 찾아서. 그래서 먼저 우리끼리는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뭐 했는데 요청. 지들끼리 협의하여 요청을 했어.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그러면 그때는 누가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수립해야 한다가 아니야. 아까는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뭐가 올라오지 않으면 승인청 안 오르면 그때는 도의사 수립해야 되죠. 근데 지들끼리 협의한 결과 도대체 못하겠다고 해서 누구한테 수립해달라고? 도의사님 당신이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했어. 그러면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게 그 밑에 있는 거야. 아셨죠? 자 이제 또 일로 넘어가. 아까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한다. 누구누구? 시도의사들이. 시도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죠? 자 문제는 지들끼리 하려고 했더니 잘 돼 안 돼? 안 돼.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 국장의 그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때는 수립권자인 시도사들이 누굴 찾아간다? 국장 찾아가. 그래서 뭐라고 할까?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했어. 그래서 시도사가 뭔다? 요청하는 경우. 이때 요청은 무슨 요청이야? 함께 하자고, 같이 하시자고 요청했어. 그때 국장이 뭐라죠? 그래? 알았어. 나랑 같이 하자. 그때는 국장과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게 맨 밑에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누가 요청한 거야? 시도사가 요청하는 거. 이때 요청 무슨 요청? 같이 하시자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고 요청하면 그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일리 넘어와봐. 이게 어려워. 자 여기서도 지들이 수립하겠어 못하겠어? 이제는 하겠다는 얘기야. 아까는 협의한 결과 못했다고 나왔죠? 그때는 도의사님께서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도의사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있었고 지금은 지들이 하긴 하는데 지들끼리만은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누굴 찾아가자? 도의사 찾아가자. 가서 뭐라자? 도지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했어. 그때는 뭐 한단다? 그러자.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게 마지막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둘 다 공통점. 여기는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장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여기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Understand? 근데 아까 협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는 무슨 뜻이다? 그게 시험 문제 영순이야. 그때 협의는 무슨 협의했어? 야 우리 할까? 협의한 거야. 결론은 뭐였어? 못하겠다야. 그럼 못하겠다니까 도의사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야? 도의사 당신 혼자 하시라는 얘기야? 혼자 해달라고 요청한 거야. 그때 요청은 의미가 달라요. 요청 의미가 여기 두 가지가 있어.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한다는 건 이때 요청 무슨 요청? 당신이 해주세요. 당신 혼자 하세요. 라고 요청한 거야. 그럼 도의사 수립할 수 있다. 반면에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때 요청은 협의자가 빠졌어. 그때 요청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고 요청했을 때 그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협의하여 요청하면은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그냥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게 시험 문제의 영순이라고. 그게 제일 많이 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는 거 이거 협의의 요청이냐 그냥 요청이냐. 어디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이거 나오잖아. 바로 그냥 요청이냐 요거 협의의 요청이냐 그냥 요청이냐. 시장군수가 요청한다는 건 다 들어있는데 협의를 거쳐 요청하느냐 그냥 요청하느냐 이 요청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연히 요청은 우리 대신 당신이 수립해 주세요.
당신 혼자 하세요. 이거고 밑에 건 우리랑 같이 하세요. 라는 요청이더라.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결론이 달라지잖아. 둘의 의미가. 이 understand? 여기까지입니다. 자, 나머지 이어서는 여기까지가 거의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의 90%는 한 80%까지야. 80%는 여기서 끝난 거야. 아셨죠? 나머지는 이제 어디 들어있어? 나머지 잡단계 이제 수립 절차 속에서 나오는데 수립 절차도 저 다 외운다는 거 돌아버려. 다 못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잘나는 것만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잠시 쉬었다 가시죠.